이렇게 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LH 투기 사태를 윤석열 전 총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받는 구조적인 이런 LH 투기 같은 것도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나갔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홍 의원의 얘기부터 좀 더 보면 LH 투기 같은 것 하나도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나갔지 않냐. 박범계 장관보다는 좀 더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관계에 좀 따져볼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뭐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수사했고 또 사법농단 사건 수사했습니다. 모든 검찰력을 투입해서 적폐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검찰총장 됐죠.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한테 1년 내내 시달렸어요.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징계하고 등등 해서. 자, 윤 총장이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본인이 머릿속에 LH 투기한다. 수사해라. 그걸 지시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LH 관련된 이 투기 의혹은요. 2018년도에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오면 이 국민청원 사이트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 이거 관장 누가 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 누굽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 누구예요? 최강욱 의원입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자, 그러면 LH 관련돼서 이거 투기 관련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누가 살펴봐야 되죠? 야, 그러고 있으면 한번 이런 게 자체가 하명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찰에도 토스를 하는 겁니다. 자,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런 게 들어왔으니 검찰에서 가봐 알아봐라라고 넘겨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명사건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민정비서관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야기를 안 하고 검찰총장한테 윤 총장이 수사 안 했다고요? 윤 총장은 무슨 이분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윤 총장한테 밉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장관이란 분이, 이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수사지휘권이 있는데도 그때 왜 안 했냐? 그걸 책임을 돌리면, 그럼 본인은 뭐 했습니까? 2018년부터 아는데 본인은 그때 법사위원 했잖아요. 법사위원 했으면서 그거 알았으면 법사위에서 따져야죠. 검찰한테. 왜 그거 수사 안 하냐고. 본인은 몰랐으면서 검찰총장은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리 책임을 돌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제가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한번 서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퇴하자마자 윤 전 총장이 이례적으로 LH 사태에 대해서 공정이냐, 맞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냐 이런 인터뷰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인터뷰가 본인은 정말 100% 하나도 책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박 장관 입장에서도 분명히 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아니었냐, 민생 부분 놓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전지전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업무 관장 범위에 있는 것을 놓쳤다고 한다면 그런 비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의 수사라는 것도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수사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하게는 이제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관련 인사가 고소하거나 고발하면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계속 사건의 수사를 이제 확대하게 되는 건데, 정말 LH 관련된 이 투기 사태는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2018년에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사건이 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LH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민변이 13명을 잡아낸 겁니다. 그런데 3년 전 2018년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그때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동안 이걸 못 잡고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밉기도 하겠고, 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전환하면서 LH 사태에 대해서 계속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부르짖으니까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요. 정말 기승전 윤석열 때려잡기구나. 모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때 못했니? 왜 그때 안 했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까? 지난번에도 나임 옵티머스 사건 있을 때도 그때 왜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이 봐줬니? 그때 사건을 그렇게 무마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정의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하지 않는 수사를 할 때는 못하게 갖은 압력과 징계로 하다가 나와서 또 보니까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민생 같은 거 하지 않았다고 또 뭐라고 하면 수사를 할 때는 못하게 막고 수사가 안 했다고 또 뭐라고 또 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기승전 윤석열의 탓이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실제로 잠시 화면이 나가긴 했었는데 여기 보면 3기 신도시 발표 첫 번째 때는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윤 전 총장의 만약에 과오가 있었다면,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까 앵커가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윤 총장이 나와서 발언한 내용,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의 의미가 전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마치 현 정부가 모든 거를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 저는 얘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인지수사 얘기하셨고 여러분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또는 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는 있다고 보지만 모든 문제를 다 정부든 검찰이든 다 밝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이 부각되니 아마 이제 저분들 입장에서는 책임이 정부에만 너무 쏠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또 윤 총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의 표시, 이런 표시로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도현 변호사님. 네. 근데 이 검찰은 뭐 했냐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이 커져서 실제로 과거 순천지청장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박 장관이 지난 3년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는 말을 한 것은 현 정권이 조국 전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은 놀고 먹었냐는 자기 고백이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왜냐하면 검찰은 이 정부 들어서서 적폐 청산할 때 말고 나머지 특수수사, 인지수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검찰에 대한 메시지여서. 그래서 어땠냐면 범죄 정보 수집하는 그 범죄 정보 기획관이라든가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숫자를 점점 줄였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주로 있냐? 경찰이 정보 수집을 훨씬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이런 데서 지금 김경률 회계사죠.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 거기서 자료를 발표한 거에 의하면 광명이나 시흥 저기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2018년, 2019년, 2020년 정도에 보면 그 행정동 하나에 논밭이 하루에 한 건씩 거의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부동산이 거의 안 하니까 한 20건.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리고 논밭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자체에서 알죠. 양도세, 소득세, 그다음 등기하니까 알고요. 그다음 국세청이 알아요. 세무서가 알아서 국세청이 알게 되면 국세청은 이런 게 있으면 이 투기 과열지구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정보 보고를 민정에 해요. 그럼 경찰도 보고하고 그럼 국세청도 보고하고 검사는 몰라요. 검사는 모르는데 민정은 다 알아요. 민정비서관이랑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다 알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했냐고. 그분들이 그 정보를 갖고 있지 검찰은 모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법을 두려워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는 건 언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법을 두려워하는 건 법원도 있지만 검찰이 두려운 거죠. 기소를 하니까. 근데 특별감찰관도 없고 민정수석은 공적기강 안 세우고 감사원도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검의 특수부, 반부패부, 중수부 이제 없어지면서 반부패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진 거죠.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LH 사태도 윤석열 전 총장 탓이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LH 사건과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의 대선 주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요.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번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니냐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마지막 당무회의여서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또 당원의 일인으로서 대표님 그간에 감사했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은 이게 무슨 이간질이냐 펄쩍 뛰었어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 게시판에 LH 사태를 그 시민단체에 알려준 게 이재명 지사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혹과 궁금증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서둘러서 어제부터 뭐 사상 유례 없는 이간질이라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팩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변과 같이 했던 이 LH 사건 기자회견에 나왔던 분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은 아닐지 모르나 경기도에 법률 자문을 했던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팩트니까 이걸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의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어떤 성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면 이낙연 대표가 다시 상승대결 탈 수가 있는 거고 서울시장 선거에 진다면 이낙연 대표는 더욱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를 더욱더 확실하게 지지세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에 떨어지는 게 더 자신한테 유리하다는 계산이 친문 지지층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산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낙연 지지와 민주당의 친문 지지층들이 바라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의혹의 눈길로 보면 이 두 가지 팩트와 추측이 결합이 되면 아 이게 혹시 뒤에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기획한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LH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도 직간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각자 입장까지 만나봤습니다.